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인 김세황은 불타는 열정으로 평생 음악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며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 뒤에서, 관객들의 박수갈차의 뒤에서 김세황은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진정한 예술가가 종종 겪는 외로움이었을 것이다. 김세황은 항상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이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음악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때때로 그를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밴드와 함께 여행을 하고 감성적인 멜로디를 작곡하고 크고 작은 무대에서 공연하던 시절은 영광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일상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김세황에게 가장 슬픈 순간 중 하나는 음악 산업의 변화를 목격했을 때였다. 1990년대 록과 메탈이 여전히 한국 음악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던 시절부터 K-팝 음악이 시장을 점차 장악해 나간 후반까지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그와 그의 팀원들이 온 열정을 다해 만들어낸 록밴드는 점차 주목을 잃었고 전기 기타의 강렬한 멜로디는 더 상업적인 노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변화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지난 황금기를 후회했습니다. 가요계의 변화도 있었지만 가까운 동료들의 죽음 역시 김세황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밴드 NXT에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와 함께할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났다.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인생은 짧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무리 재능이나 명성이 뛰어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김세황의 가장 큰 슬픔은 음악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빛나는 경력을 쌓기 위해 희생한 것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와 같은 예술가에게 가족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항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긴 투어, 늦은 밤 녹음 세션, 공연을 위한 해외 장거리 여행 등으로 인해 그는 자녀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들과 더 많이 함께 할 수 없어서 항상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김세황의 선수 생활은 셀 수 없이 많은 감정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기타를 처음 잡은 날부터 음악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991년 아주 어린 나이에 그는 밴드 다운타운을 결성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그룹은 첫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 록 음악계에 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한국 록 음악계는 K-팝만큼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항상 충성도 높은 팬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4년 김세황의 커리어는 한국 최고의 록 그룹 중 하나인 넥스트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그룹의 리더인 신해철과 함께 NXT를 한국 록 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 중 하나로 만드는 데 공헌했습니다. 철학적이고 강력하면서도 감정이 넘치는 노래로 이 밴드는 고전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앨범이 The Return of an Extra T Part 1, The 비인기입니다. 이 시기는 김세황이 선수로서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시기였다. 하지만 성공은 결코 실패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97년 넥스트는 활동을 중단해야 했는데 이는 김세황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온 마음과 영혼을 밴드에 쏟았지만 시대의 변화를 견뎌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그는 여러 멤버와 함께 얼터너티브 메탈 밴드인 노바소닉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노바소닉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NXT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세황은 실망감을 느꼈고 음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김세황에게 포기란 결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었습니다.
2011년에 그는 대담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전기 기타 버전으로 각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비발디는 가장 위대한 클래식 작곡가 중 한 명이며 클래식 음악과 록을 결합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세황은 재능과 열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고 그의 앨범은 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세황은 연주와 작곡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 기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의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인 할리우드의 기타 센터에 기타를 전시하는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개인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이다. 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세황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타를 잡을 때마다, 음표를 연주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록이 더 이상 황금기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는 항상 진정한 예술가일 것입니다. 그는 음악과 함께 살고 음악과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김세황은 뛰어난 기타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한국 록 음악을 발전시킨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길고도 힘든 여정 내내 그는 점차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며 한국과 세계 음악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김세황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한국 록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가 1990년대에 경력을 시작했을 때 한국에는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타리스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내 음악 시장에서는 발라드, 팝 등의 장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록 음악은 아직 국내 음악 시장에서는 꽤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낙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록이 어떤 장르와도 대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한국 가수들이 세계의 가장 큰 무대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994년 AXT에 합류한 후 그는 다른 멤버들과 함께 더 리턴 오브 AXT 파트 1, 더 비인과 같은 상징적인 앨범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그룹은 한국 최고의 록밴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타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음악 작곡과 프로듀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의 폭발적인 무대 공연은 NXT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밴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NXT가 활동 중단을 한 후 김세황은 솔로 활동을 계속했고 강력한 얼터너티브 메탈 밴드인 노바소닉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노바소닉에서 새로운 사운드를 실험하며 한국 록에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룹은 NXT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의 음악 여정에 있어 중요한 단계였으며 창의성을 확장하고 열정을 계속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클래식 음악과 일렉트릭 기타를 결합한 앨범 비발디 4개 2011입니다. 이건 대담한 생각이에요. 클래식 음악과 록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뛰어난 기교와 창의적인 사고로 모든 한계를 깨는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앨범은 그가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그의 이름을 더 잘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세황은 공연 활동 외에도 젊은 세대 예술가들의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많은 젊은 기타리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헌신적인 교사입니다. 그는 강의하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한 귀중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을 항상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아마도 김세황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할리우드 기타 센터에 기타를 전시한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가 된 것이었을 것이다. 이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타 센터는 단순한 악기 매장이 아니라 기타계의 전설을 기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기에 온 것은 공식적으로 영향력 있는 예술가 목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 쉼없이 노력해온 그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김세황은 수많은 찬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항상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음악이 가져다주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제품을 상업화해서 유명해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열정을 유지하며 오리지널 록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었을 것이다. 사랑과 결혼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김세왕과 같은 예술가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음악계에서 살면서 그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세황은 언론에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거의 음악에 바치는데 가족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기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그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만 긴 투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는 외로운 순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무대를 떠돌던 세월은 그에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소중한 순간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가족의 중요한 날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고 무거운 마음으로 무대에 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놓친 식사, 참석하지 못한 생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순간,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지만 그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러브스토리에서 가장 큰 슬픔은 열정과 사랑 사이의 균형일 것이다. 그는 그는